활동 교과서를 분석한 것을 종합을 한 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과서 분석을 담당했던 분들이 강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지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인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은 있어요. 이 책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라는 것은 기준이 세 개입니다. 첫째, 사실에 부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정신에 충실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실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법 정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국민을 만드는 교과서니까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되고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는 합격 줄 수 있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베럴 스쿨과 지학사 교과서는 그것을 분석한 두 분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것은 조금 고치면은 나름대로 쓸 수는 있겠다. 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초해야 되냐가 아니고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중도 좌파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도 좌파라도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교과서, 바로 오늘 중심적인 분석 대상이었던 이 5개 교과서,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두산동화,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 5종은 교과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교과서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아주 비양심적으로 비교육적으로 이 사실에 어긋나는 기술이, 더구나 교과서에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되죠. 확인 안 된 기술이. 그리고 편향적이다. 반대한민국, 반미, 그리고 반기업, 반국군, 그러나 친북, 친중국, 친소련, 노동운동 중심으로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과장되게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이 5종의 교과서의 주적은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러면서 건국의 영웅, 호국의 영웅, 산업화의 영웅은 없고, 쉽게 말하면 백선엽, 이병철, 트루만, 메가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술은 거의 전무하고, 전태일, 김대중, 노무현은 거의 영웅으로, 거의 성인 수준으로, 몇 개 교과서는 김대중을 거의 우상화합니다. 김대중 우상화. 모든 다른 건국의 지도자, 산업화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트집 잡기 식의 단서를 달면서 김대중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비판도 없으니까 이것은 거의 우상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의 원칙을 위반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5종의 교과서는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이라기보다는 재확인한 거죠. 계급투쟁 사관은 좌익 사관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계급투쟁적 사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들은 민중사관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계급을 국가 위에 놓기 때문에 국가를 부정합니다. 즉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층의 도구다. 그 지배층은 누구냐? 한국을 발전시켰던, 우리로 말하면 주류 세력이고, 자신들이 눈으로 보면 그게 기업인, 친미주의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도우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5종의 교과서의 한 목표는 5종의 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 그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남지 않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결론을 만들기 위한 개혁투쟁 사관으로 쓰여지면은 이 개혁투쟁 사관에 기초하면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혁투쟁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혁투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급혁명에 맞을 때 사실이고 거기에 분리하면은 사실도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지만 반드시 사실과 헌법 정신과 공정성을 파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 책의 맨 뒤에 비상교육을 분석하신 김광동 박사가 요약한 것 이것으로 거의 총론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교과서는 그러나 비상교육교과서 등 5종의 좌편향 개혁주의 사관 반대한민국적 교과서는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미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나아가 민족 유린과 문명 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 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 갈등과 역사 인식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정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딱 요게 요약입니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새삼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 사태의 주범은 종북 좌익 세력이 아닙니다. 5종 교과서를 만든 필진도 아닙니다. 출판사도 아니에요. 이번 교과서 사태의 주범은 대한민국 교육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일으킨 사건이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방조한 사건이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막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막지 않고 개혁투쟁적 사관을 가진 집단에 투항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관군이 적군한테 항복함으로써 여러분들과 같은 어병이 고립되고 해서 거의 섬멸 직전에 가도록 방치한 책임은 국가 예산을 쓰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 사태의 주범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 수정 권고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작년에 수정 권고를 내렸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문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페이지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교학사 교과서에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고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더니 대한민국 교육부가 건국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건국을 왜 삭제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로 이제 고쳤습니다.
이 교학사가 이 말도 아닌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뺐는데 왜 빼라고 했느냐? 우리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러니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주장에 입각해서 교육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누가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이기백 씨가 한국사 실론을 쓴 이기백 씨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헌정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어떤 교육부 공무원이 딱 받아가지고 그것도 큰 제목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본문에 쓰여진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를 딱 집어내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수정 권고를 해가지고 교학사가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난 교학사가 이걸 가지고 투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8종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이 말살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교과서의 가장 큰 교과서 파동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은 다 아시다시피 북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음모에 교육부가 하수인처럼 가담함으로써 일어난 최대의 역사 말살 사건입니다. 역사 말살 사건.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없앤 것보다 더 큰, 그보다 몇백 배나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쓰지 마라 라고 지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체 사상을 북한의 원전 김일성 전직 노동신문에 기초해서 선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금지시키고 주체 사상 교육은 비판적 교육이 아니라 북한식의 선전 교육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이죠. 반역이 아닙니까? 과격한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반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육부가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당히 교육계가 또 헌법학회도 있을 텐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그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번 이걸 총괄적으로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부가 작년에 교학사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우리가 이 애국진영에서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종에 대해서 전부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명령 내리기 전에 수정권고를 먼저 내렸어요. 수정권고를 내리니까 교학사는 전부 다 받아들였는데 좌편향 교과서 집필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 소송한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배짱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명령까지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많이 개선이 되었느냐? 이번에 분석한 그 기초는 2014년 3월 1일자로 발행된 그런 최종본으로 봐야 될 겁니다. 최종본, 즉 학생들이 쓰고 있는 수정이 끝난 책을 분석 대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했다. 아무 효과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5종의 교과서는 개혁투쟁적 역사관으로 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정에서 불합격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라는 권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교과서로서 취소해서 써야 돼요. 허가를 취소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부분적 수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관이 다르면은 즉 선과 악이 다르면은 피와 식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은 그 교과서를 쓸 수가 없어요. 부분적 수정을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다 다를까 수정의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계약된 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근데 수정 안 된 거, 수정 안 되고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많지만은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에 11페이지에 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353페이지에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문장에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불법 방북한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방북한 거 아닙니까? 미립북한 거 아닙니까? 미립북. 허가를 받고 안 간 건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마치 적법하게 방북을 했는데 노태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했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문장이 고쳐지지 않고 수정 대상도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아서 다 예를 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좌편향 교과서는 반대한민국적 개혁투쟁사관으로 기술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뭐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을 실패해서 차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었어요. 집필 기준이 문제입니다. 집필 기준이 아주 성의 없게 만들었어요. 한 6페이지 되는데 현대사 부분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그 집필 기준이 준수되는 것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 개 중 하나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것은 우리가 1948년 50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그해 겨울에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 정통성이 있다고 항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유엔 결의입니다. 유엔 결의. 그런데 새 교과서는 어디냐? 두산, 동아, 미래엔, 천재, 교육교과서, 이 세 종의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엔 결의를 영문으로 잘 쓰시는 유엔 결의를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뒷부분은 생략해버리고 앞부분만 가져와가지고 유엔은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 정부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변조를 했습니다. 악랄한 변조죠, 이거는.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악랄.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돈 이남에서만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정당성, 합법성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유엔 결의를 변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필 기준에 반드시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한반도 전체에 한국이 합법 정부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그 길지 않은 많지 않은 집필 기준에 그 대목이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변조를 한 것을 놀랍게도 교육부가 금인정에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필 기준을 어긴, 그것도 집필 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집필 기준을 어긴 교과서를 통과시켜 준 이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책임자는 반드시 우리가 법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왜냐? 이런 겁니다. 아니, 대학 입시시험 칠 때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인데 1 더하기 1은 4라고 답한 사람을 다 합격시켜주면은 그게 입시 부정이죠. 이 교과서는 그런 입시 부정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역사 부정인 것입니다. 역사 부정.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된 왜곡은 워낙 이게 고전적인 왜곡입니다. 항상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제가 분석한 게 천재교육 교과서니까 지금 천재교육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우리가 6.25 때 망하지 않은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지시하에서, 그러나 유엔군 병력의 90%는 미군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만드는 게 교과서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애국자와 은인과 우방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써야죠.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6.25를 설명하는 한 페이지에 미군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유엔군이라고 합니다.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유엔군이 북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일부러 빼려고 한 거죠. 미국을 일부러 빼려고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다수적 교과서의 상당 부분은 6.25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원조한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씁니다. 원조한 걸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원조한 것은 또 비판하지 않죠. 심지어 어떤 기술까지 있느냐. 중공군의 개입에 대한 기술입니다. 중공군은 뭡니까? 이게 북진 통일을 막았지 않습니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는 중국군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상당히 권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씁니다. 미국의 공격을 중국이 방어함으로써 사회주의권에서 명성이 높아졌다. 이게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침략국으로 유엔이 규정을 했는데 이 교과서는 미국이 공격을 했다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언제 공격을 했습니까? 북한을 공격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면은 훨씬 더 극악무도한 반역 정당을 하나 만들고 이석기를 감옥에 보내더라도 또 다른 이석기가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마 많이 1년에 이런 교과서를 배워서 사회에 나오는 사람 60만 명이 넘어요. 군대로도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방치했느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는 교육부가 마치 자기들은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적 권리가 있는, 아니,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형사가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권총 없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종북 좌파 개혁투쟁 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복함으로써 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이 목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좌편향 필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 민간인이 강도하고 직접 싸웁니까? 아니, 여러분들 강도 잡으려고 직접 나갑니까? 강도하고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형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북한군하고 싸웁니까? 군대가 싸워야죠. 왜 교육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직접
저 뺑판 세력과 맞서려고 하느냐. 더구나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몰래 가가지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해서 이 교육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는 고발을 안 해요. 아니,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걸로 끝납니까? 완전히 이 교과서 파동의 주범은 이건 공범도 아닙니다. 주범이 대한민국 교육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서남수 장관입니다. 미래엔 교과서 328페이지, 이 팜플렛 22페이지입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